금융회사가 MSA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금융에도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있다. 2021년 3월 23일자 BI코리아에서는 KB금융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KB금융그룹은 아마존 본사와 직접 계약했고 이로 인해 멀티 클라우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2020년에 시작한 한화생명 코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도 제주은행의 여행앱, 신한은행의 글로벌 대회계 등에도 클라우드가 도입되었다. 몇몇 카드사들은 올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 장벽이 해소될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특성과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한화생명은 기간계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한화생명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다. 지금까지는 기간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고객, 상품, 채널, 마케팅 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개별 서비스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따라서 코어 금융 시스템은 기존 방식으로 하고 모바일 등 채널 부분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었다. 한화생명이 기간계에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성공한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 영역도 클라우드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금융사 클라우드 도입의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된다. 국민은행이 멀티 클라우드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클라우드를 전행 IT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BI코리아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민은행의 방식을 감독당국이 승인한다면, 그래서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 규제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도입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금융사가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회사는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고객 계좌 및 거래 데이터는 통합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 규모도 매우 크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따라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IT 인력은 클라우드 기술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종전에는 시스템 부하 증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서버의 확장성, 시스템 사용량에 비례한 과금으로 총 IT 비용 절감 등이 동기였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절대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변화 대응 스피드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갖추어야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함께 도입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빠른 대응력이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클라우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일 뿐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빠른 대응력은 생기지 않는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전체 시스템과 데이터의 아키텍처를 하나로,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아키텍처에 따라 개발되었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단위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다. 클라우드 환경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본질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전통적 금융 시스템 아키텍처와 다른 접근을 한다. 첫째, 데이터를 통합하지 않는다. 둘째, 변화는 바로 적용한다. 셋째, 서비스의 상호 의존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데이터를 통합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데이터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관계형 DBMS를 이용하고 있다. 관계형 DBMS의 이론을 닦은 사람이 EF 코드이다. 코드는 정규화 기법과 관계형 DBMS의 12가지 규칙을 발표했다. 정규화 기법은 데이터의 중복을 배제한다. 데이터를 한 곳에 한 번만 저장하기 위한 설계 기법이다.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관계형 DBMS에 적용되는 12가지 규칙에서는 데이터 독립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독립성은 물리적 구조, 논리적 사용 등과 무관하게 데이터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의 관련성이 비즈니스 규칙으로 정의되어서 이를 위반한 데이터는 생성, 삭제 등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규화와 12가지 규칙은 금융회사의 데이터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고객 데이터 통합, 상품 데이터 통합 등이 수행되었다. 통합 데이터를 설계하기 위해 엔티티 관계도를 사용했다. 코어 뱅킹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것은 마치 반도체 회로 설계도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엔티티 관계도를 그리는 것이다. 엔티티 타입이 수백 개에 달하면 어느 한 사람이 전체 엔티티 관계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운영 단계에서 발생한다. 전체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때마다 전체에 미치는 부수 효과를 완벽하게 고려해야 한다. 변경이 누적되면 통합된 데이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금융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통합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변화 대응에 큰 장애가 되면 분명하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변화는 바로 적용한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1997년에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을 출간했다.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 존속적 혁신으로 구분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하는 동안에는 기업 성과가 저하된다. 이는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추진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혁신기업의 딜레마라고 한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왜 생기는 것일까? 전통적 마케팅은 시장과 고객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은 분석할 데이터가 없다. 고객의 니즈 또는 고객의 불편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비즈니스를 기존 관행으로 잘 꾸려가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혁신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시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주류 고객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초연결에 의하여 파트너의 고객이 우리의 사용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고객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선택은 실패를 잘 하는 것이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실패를 빨리 하는 것이 낫다. 또한 하나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혁신은 차세대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변화 요인들을 모아서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화의 실패 위험에 영향도 너무 크다. 변화를 자주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실패의 교훈을 피드백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상호 의존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2002년 전 직원에게 맨데이트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팀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만 한다. 서비스들을 직접 연결하거나 다른 팀의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는 각 팀이 알아서 한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해고될 것이다. 베조스의 맨데이트는 API와 마이크로 서비스 분야에서 전설이 되어 있다. 이전까지도 소프트웨어 모듈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각 모듈이 다른 모듈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듈 사이에 존재하는 커플링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커플링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다. 금융 비즈니스의 변화가 쌓이면서 금융 시스템 내부의 인터페이스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심지어는 내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질수록 금융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블랙박스로 변해갔다. 제프 베조스의 맨데이트는 느슨한 커플링이 아니라 완전한 커플링 배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장기의 아마존도 지금의 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접한 것이다. 다른 것은 해결 방식이다. 금융회사도 아마존의 방식을 따라할 수는 없을까? 본 영상은 금융회사의 MSA 도입 과제로 이어집니다.